네,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형사재판 다음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에 관해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 이제 검사의 증거 신청입니다. 아이고 영상이 띄네요. 네, 검사죠. 증거, 신청 다시요. 인터넷 상태가 증거 여러 가지 검사 증거 신청입니다. 재판 그죠? 검사 봤죠? 그다음 증거 목록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신청. 검사 확인 종류로 이렇게 했네요. 신청. 다음에 공판 절차에 대한 설명 살펴보겠습니다. 자, 검사 증거 신청 여기로 하셨죠? 그 다음에 증거 신청이 뭐냐면 증거 신청이 뭐냐면 자, 검사 공간 설정 자, 검사 공간 설정하셨죠? 자, 이제 검사의 증거 신청 이 뭐냐면 주어 처리하셨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검사 공간 설정하셨고요. 피고인, 그다음 변호인 그 옆에 있으니까요. 공간적으로 법원 이제 공간 설정했죠. 이쪽 검사 그 다음에 피고인 변호인에게 변호인 공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법원 법원이 여기다 구분돼서 공간 설정을 했죠. 법원에 증거 조사를 부탁을 합니다. 그 사실은 부탁하는 게 두 번 해야 되겠죠. 이제 검사가 부탁하는 게 있고 피고인 측에서 증거 조사를 부탁하는 게 있고 법원에 각자 이제 제출하는 증거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전 단계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 뭐 인정한다, 뭐 동의한다 그러면은 이제 검사도 그렇고 피고인도 이제 합의 서로 동의하고 증거로 인정하겠다 이런 거 빼고 검사는 이미 사실은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증거 제출을 한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피고인이나 뭐 변호인 측에서 증거를 제출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검사의 반대 신문도 받고 법원에 이제 판사한테 이제 증거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주어 처리하시는 거는 어려움이 없죠. 검사의 증거 이제 신청 그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검사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증거 신청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검사만 하는 건 아니고. 예, 검사 공간 설정했고, 자, 피고인과 변호인. 자, 각각 검사도 이제 증거조사 신청할 수가 있고요. 예, 변호인 또는 피고인도 증거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소환문법에 안 맞죠? 네, 이거는 괜찮은데 법원에 증거 조사를 예, 부탁을 하면 이거 내가 부탁하는 거거든요. 근데 검사도 부탁을 하고 변호인 측에서도 부탁하고 해서 예, 이건 두 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따로 이제 증거 조사를 자기에게 유리한 이쪽은 검사 쪽은 이제 유죄를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증거, 그 다음에 유죄가 아니다 또는 무죄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판사에게 법원에 요청하지만 요청하는 주체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네, 이 틀린 거고, 예, 검사도 요청하고 변호인도 요청해야 됩니다. 그다음 예, 먼저 예, 검사 쪽에서 증거 목록을 아, 예,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와 같은 증거로 이 사람이 유죄로 인정해 달라, 판결해 달라라고 지금 검사가 예, 이쪽 법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니까요. 검사가 판사에게 증거 뭐 신청, 증거 조사를 신청합니다. 네, 피고인하고 변호인도 예, 증거 조사를 재판이 이제 끝나기 전까지 완료되기 전까지는 예, 증거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거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근데 이거는 완료 시점을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검사가 먼저 제출합니다. 예, 증거 조사가 예, 완전히 끝나는 완료되는 그 전에까지는 예, 예, 증거 제출할 수 있죠. 네. 오케이. 예, 조금 더 확실하게 아까 검사가 제출할 때처럼 피고인 공간 설정돼 있기 때문에 피고인하고 변호인 이쪽에 와서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지금 시작점을 그러니까 시작점으로 누가 증거 조사를 신청하는지 증거를 제출하는지 지금 명확히 잘 표현했죠. 네, 수학 문법에 아주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법을 정확하게 지켜서 수학 문법에 맞게 표현한 예입니다. 예, 이거는 조금 수학 문법에 덜 맞습니다. 아까 검사 때처럼 확실하게 피고인 또는 이제 변호인이 증거를
그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는 거를 시작점을 이쪽으로 좀 더 끌어와야 됩니다. 요거는 수화문법이 좀 덜 맞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처음 문장은 아예 안 맞죠? 예, 법원 설정해 놓고 증거조사를 내가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예, 검사도 부탁해야 되고요. 검사도 요청해야 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수화문법에 안 맞는 예입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주어하고 누구에게 요청하는지가 신청하는지가 잘 표현되어 있죠. 수화문법에 맞는 예입니다. 근데 이건 안 맞죠. 이건 내가 신청하는 거죠. 여기 피고인이 신청하셔야죠. 네. 예,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봅시다. 다음 문장. 어, 많이 제출하는 증거의 종류로는 피의자 신문 조서, 그러니까 네, 보통 검사 앞에서 이제 피의자가 이제 신문을 받고 작성한 조서군요. 날인한 조서입니다.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 조서, 예, 진술서 등 진술 관련된 서류, 현장 사진, 동영상, 피해품 등 증거물, 상해 진단서 등 진술과 무관한 증거 서류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예, 두 번째 영상에서 자, 어, 예, 이때 신청하는 제출되는 우선은 예, 통상적인 이제 증거 서류들이 예, 뭐냐면 여러 개 제시하죠. 여기서는 일단 두 가지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피의자 아니 피의자의 추궁 서류, 예. 피해자 고백, 예, 진술 서류, 예, 보통 증거로 제출되는 이제 서류들은 뭐냐면 피의자 추궁 또는 이제 신문 서류고요. 또 하나가 예, 피해자 진술 서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전문 용어답게 아니면 이제 그 관련 용어를 정한 대로 했는데 좋기는 이제 피의자하고 피해자 뭐 이런 근데 서류를 쭉 나열하니까 뭐 어렵긴 하실 텐데 그래도 피의자하고 피해자 공간 설정한 다음에 이제 피의자의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아마 법률 용어라서 그냥 수지 한국어식으로 그냥
단어의 나열로 짧게 정하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뭐 농민분들이 이해하면 다행인데 이거를 피의자 신문 조서로 이걸 피의자 이제 신문 조서로 이해하시고 이게 피해자 이제 진술 조서로 이해하시면은 다행인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가운데 공간도 괜찮은데 이렇게 왼쪽 뭐 가운데 정도에서 그 피의자한테 사실은 이제 신문 조사는 이제 묻고 보통 이제 검사가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도 조서가 작성이 되는데 이게 재판에서는 증거 자료로 사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이제 검사 앞에서 검사가 묻고 답한 거를 기록한 문서거든요. 그래서 피의자를 공간 설정을 하고 검사가 이제 물어 답한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해요. 그래서 당신이 대답한 게 맞냐,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가 동의한 내용 조서거든요. 이건 증거 자료로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어요. 작년인가. 이게 원래 이게 검사 앞에서 작성된 피의자 이제 신문 조서는 재판 과정에서 이제 부인하거나 뭐 진술 내용을 변경을 하더라도 그 변경된 내용이 인정이 안 되고 이게 여전히 이제 증거 자료로 사용이 됐거든요. 근데 그 형사소송법에서 이걸 부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이걸 인정해도 되는데 아까 요전 단계 이제 피고인과 변호인 이제 그 인정 그 진술 단계에서 요 증거를 뭐 인정을 하면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예, 증거 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이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이 되고 날인이 되면 재판 과정에서 부인을 하거나 이제 뭐 다른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요 진술 신문 조서에 있는 내용이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악용이 많이 됐죠. 어. 그러니까 피의자 역시 사실은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하지만 그러니까 이걸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이행이 그러니까 요 용어가 이해가 되면 다행인데 이제 피의자 여기 추궁 서류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 추궁 서류라고 그러는데 신문 조서가 사실은 예 피의자 설정을 해놓고 피의자한테 묻고 이분이 대답한 걸 기록해서 이분이 동의한 그 서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피해자 진술 조서도 이것도 날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피해자 피해자한테 이제 자기가 어떤 피해를 뭐 일어난 일이나 피해 당한 것 그러니까 진술 있죠. 피해자가 이야기한 거 피해자가 이야기한 거를 이제 기록한 문서거든요. 그 다음에 예 진술서 그러니까 예 진술 조서 그다음 뭐 여러 사람들의 진술서가 있겠죠. 뭐 목격자라든지 뭐 예, 참고인 이런 사람들의 진술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로 뭐 그 이제 그 농민분들이 전문가들이 정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농민분들이 뭐 이해를 하시면 뭐 다행이고요. 근데 피의자 신문 조서하고 그런 피해자 등에 대한 진술 조서, 진술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피해자 등으로 돼 있는 이유가 음, 그러니까 진술 조서가 예, 피해자 말고도 목격자라든지 여러 사람이 이제 예, 그 검사의 질문에 답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날인한 그 서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이해되면 다행인데 이렇게만 그 얘기해서 이해가 되면 좋은데 예, 이건 이제 진술조선 진조였죠. 진술조서 이렇게 이해가 되면 다행인데요. 예. 피해자 진술조서 오역이죠. 예.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나 뭐 참고인 분 이런 분들의 뭐 진술조서도 증거로 택될 수가 있어서 음, 예, 그 다음 증거 자료들이죠. 증거 서류들. 예, 현장 사진. 뭐 동영상인데 아마 현장을 찍은 사진이거나 관련 동영상이겠죠. 예, 피해 물품. 그 다음에 이제 음, 예, 증거물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현장 사진, 동영상, 피해품들 증거물 이렇게 예, 한국어로는 마지막에 있죠. 근데 증거물 먼저 해서 증거물 예, 증거물을 역시 조사 신청하는데 예, 예, 증거물 어떤 것들이냐면 그게 뭐냐면 예, 현장 사진. 근데 지금 공간이 지금 현장이 여기로 설정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찍으면 안 될 것 같죠? 이쪽을 찍으셔야 돼요. 현장 사진을. 그리고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 찍어야 되니까 공간적으로 불일치하고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 찍으셔야죠. 그 다음에 동영상도 사실은 뭐 사건 동영상이니까 이거를 사실은 영상으로 예,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 있죠. 그거를 촬영한 영상. 예, 요것도 좀 앞에 이거 현장 그 공간 설정된 걸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 발생한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 뭐 이런 게 설정된 거지 않습니까? 엉뚱한 데를 찍었죠. 여기를 찍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 장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 거기를 촬영한 영상. 그러니까 이거는 그 중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족입니다. 이미 공간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스틸 사진으로도 찍고 그다음에 영상 그러니까 캠코더 같은 걸로 이렇게 촬영한 영상 그다음에 이제 피해 물품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SK식인데 피해 다음에 물건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피해 물품이면은 뭐 그러니까 뭐가 피해를 받았는지, 뭐가 망가지고 손상됐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물건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게 망가지거나 뭐 피해 물품 그러면 보통 망가지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표현해죠. 예, 피해가 먼저가 아니라 물건이 먼저 표현되고 그다음에 그게 피해를 받거나 망가져야겠죠. 그다음에 진단서를 뭐 그냥 병원 서류라고 했는데 뭐 의역했다고 칩시다. 병원 서류 진단서. 근데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뭐 진단서 말고도 되게 많아요. 뭐 그러니까 나중에 그 무슨 병원비 이런 정산이나 뭐 보험 관계 때문에 띄워보시면 알겠지만 뭐 입원 확인서라든지 뭐 진단서라든지 뭐 되게 많아요. 병원 서류로 떼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외에 예, 증거 서류. 네. 이건 잘 처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서 얘기 먼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술 뭐 요 앞에 있는 진술 조서, 피해자 진술서 뭐 이런 서류, 그다음에 뭐 현장 사진, 동영상, 피해 물품 등 증거물 이렇게 구체적인 거 먼저 하고 증거물이나 서류를 나중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에선 그렇게 하죠. 근데 수화에서는 먼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증거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조사를 신청하는 또는 그러니까 제출해서 판사에게 이거를 증거로 채택할지 조사해 달라라고 신청하는 그 증거물들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그래서 증거물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앞에서 서류 먼저 얘기했죠? 여기 그죠? 예, 여기 증거 보통 서류 뭐 그러니까 증거 신청하는 서류가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피해자 신문 조서, 그 다음에 피해자 여기선 피해자 이제 진술 서류죠, 진술 조서. 근데 목격자라든지 관련자 참고인 분들의 진술 조서나 진술서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진술 조사는 보통 검사가 묻고 어떤 사람이 대답하는 것을 기록한 다음에 확인을 해서 이제 날인까지 하거든요. 근데 진술서는 뭐 이제 누가 그냥 뭐 그 사람 입장에서 작성해 온 것도 제출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조서 성격은 띄지 않아요. 그거는 어떤 의견서인 거죠. 자, 그래도 여기서 보면 증거물 먼저 얘기하고요. 자, 제출되는 이제 조사를 요청하는 증거물들은 뭐가 있냐면 요거 아쉽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건 현장이 있으면 사건이 발생한 그 현장이 있으면 그걸 찍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데 찍었죠. 방향이 보시면 이쯤에 사건이 있는 것쯤. 그러니까 요걸 찍어야 돼요. 요걸. 그 다음에 사건 현장을 찍어야 돼요. 사건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기기로 찍고 요건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공간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 촬영한 영상. 그러니까 지시죠. 그걸 먼저 할 수는 있죠. 여기가 공간 설정돼 있으니까 요 사건 현장을 동영상 촬영기기로 뭐 스마트폰이든 뭐 캠코더든 그걸로 촬영한 영상. 네, 그 다음에 피해 물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어에서야 뭐 피해 물품, 피해품 그렇겠지만 수화로는 이제 물건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 물건이 피해를 받거나 망가지거나 해야 됩니다. 예, 그건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병원 서류로는 진단서 명확하게 의미 전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역입니다. 병원 서류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 실비보험인데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이제 부담하는 거 말고 개인이 부담하는 거를 이렇게 네, 그 보험사에서 부담해 주는 게 실비보험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신청할 때 뭐 진료비, 세부 내역서, 뭐 약제비, 뭐 입원 확인서, 뭐 진단서 여러 가지가 많아요. 서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병원 서류로 이렇게만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보험금 뭐 청구서야 그렇다 치고 증빙 서류에 뭐 그러니까 진료비 영수증, 뭐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이것도 그냥 되게 세부적이어야 돼요, 진짜. 그 다음에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뭐 입퇴원 확인서, 예, 이런 것들 다 뭐 사고 사실 확인서 이런 거 다 필요하거든요. 예. 이 병원 서류로만 떼우시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그 외에 증거 서류. 이것도 뭐 그렇게 오해의 소지는 없는데요. 지금 여기에 각종 뭐 피해 물품이라든지
증거 사진 이런 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그 외에 넣으면 이쪽 그러니까 무관한 뭐 그 외 증거 사료는 이쪽으로 좀 따로 공간 설정하시면 좋죠. 요거 말고 다른 거거든요. 증거 서류 겹치지 말고 요쯤에. 다음 실제 그 2단계에서의 그 문구와 용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다르게 하셨네요. 검사 여기 설정하시고요. 검사가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러려면은 본인이 보통 판사로 설정돼 있어요. 내가 판사고 그 다음에 역할 변경이 일어나면서 내가 판사인데 여기 검사가 나한테 증거를 보여줘요. 그 보여주는 목록. 그거를 얘를 보여주겠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수화문법에 안 맞습니다. 지금 검사가 나한테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보여준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보여주는 사람은 판사로 설정돼 있어야 돼요. 여기 판사 설정돼 있어야 돼요. 검사가 이제 판사한테 이걸 증거로 채택해 달라, 조사해 달라 신청하는 거죠. 그 목록들을 이제 그리고 그러면은 나한테 신청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판사한테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설정되지 않은 여기 누군가에게 신청하고 있죠. 이러면 수업 문법에 어긋납니다. 왜 어긋나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괜찮아요. 검사 설정하신 거는. 근데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 증거 목록을 증거 자료를 나한테 보여주려면 내가 판사로 설정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문법에 안 맞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검사가 판사한테 증거 조사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그 앞에 영상에서 봤듯이 여기가 판사로 설정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이나 판사로.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수화는 뭐 판사를 주어로 처리할 수도 있고 검사를 주어로 처리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원래 의도는 지금 막 섞여 있어요. 지금 보통 앞에 영상에서는 이제 검사를 주어로 처리했죠. 그래서 검사가 법원에 그러니까 판사에게 증거 조사를 신청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검사로 처리할 듯 하더니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죠. 그럼 내가 판사여야 되거든요. 근데 판사 설정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수업 문법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럼 먼저 판사 주어 처리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판사인데 판사 얘기를 여기 맨 앞에 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 요거 들어가기 전에 판사하고 내가 판사고 검사 요 사람이 검사 요 사람이 나에게 증거를 즉 판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신청도 그러면 검사가 나한테 해야죠. 판사에게. 아예 검사 주어 할 거면은 그 앞에 봤던 영상 있죠. 그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봤던 영상이 이거죠. 이렇게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주체가 이건 그러니까 검사도 신청하고 피고인도 신청하고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그 부탁하다 두 번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부탁하고 이렇게 이거 부탁하는 것처럼 어쨌든 주어는 검사 또는
예, 피고인이나 변호인 이렇게 처리하고 대상을 법원 또는 판사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잘 돼 있는 게 뭐였죠? 검사가 지금 여기 공간 설정돼 있으니까 법원 또는 판사에게 증거 신청하는 거죠. 이렇게 검사를 주어로 처리하시거나 그게 아니면 이거는 지금 처음에 의도는 아마 본인이 판사를 주어로 처리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주어가 검사예요. 이러면 어긋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도나 생각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검사를 주어로 처리했으니까 이번에는 판사 입장에서 판사를 주어로 해서 처리할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바뀐 건지 중간에 이제 꼬인 거죠. 예. 수학 문법에 안 맞는 문장입니다. 네, 이거 안 맞는 문장입니다. 자, 예문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장이 판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 이거 영향 때문이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하는 말이니까 이제는 판사가 주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거죠. 지금 예, 요거죠. 재판장 증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혹은 뭐야 이게 아까 먼저 검사 측은 증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판사가 하는 말이란 말이죠. 이게 재판장이 그러니까 주어가 이제 판사죠. 증거 신청토는 이제 증거를 나한테 보여달라. 근데 통상적으로 뭐 문제는 없는데 이제 정확하게는 지경우는 지금 검사라서 예, 여기를 검사로 설정하시거나 아니면 보통 판사 오른쪽에 검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쪽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조사하겠다 이거죠. 그걸 시작한다. 예, 오른쪽이죠. 먼저 검사 측은 나한테 증거를 이렇게 이게 더 맞는 이게 수업 문법에 맞는 겁니다. 검사는 나한테 그러니까 판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조사를 이제 증거 채택 여부 이런 거를 신청하는 거 맞죠? 검사가 판사에게 신청하는 거고 그리고 부탁하는 거는 판사죠. 판사가 검사한테 부탁하죠. 이거는 수화문법에 맞죠. 그러니까 요거 아마 번역하기 위해서 이제 연습하셨다고 이 앞에 요게 꼬이신 것 같아요. 증거 이제 그 조사 신청을 시작하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수학문법에 안 맞다고 그랬죠. 지금 이 경우는 우선은 검사의 증거 조사 신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 문장처럼 검사가 판사에게 나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증거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수학 문법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 문법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여주는지가 사전에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은 잘 돼 있죠? 오른쪽에 검사가 있죠? 자, 검사가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조사를 신청하면 신청하는 거죠. 그 신청하십시오. 내가 부탁하는 거죠. 검사에게. 이건 수학문 보면 다 맞아요.
예, 네, 오늘 수업 보면 안 씁니다. 자, 1교시 쉬었다 하겠습니다.